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기타 작업에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를 보니까 사원별, 월별, 판매량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5의 4번부터 시작해서 5의 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5의 4번부터 5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빈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곳에다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합계를 계산하는 우리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주고,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칸에 합계를 구할 때는 이 첫 번째 이 사원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12번에서 G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2의 12번부터 우리 G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합계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합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단추나 이제 도형을 만드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단추나 도형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삽입에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양식 컨트롤하고 이렇게 떴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아이콘에 우리 단추라는 거죠.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2의 1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G의 13번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추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대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이곳에다 써주면 되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합계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이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하고 저장 위치 다 확인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위쪽에 이제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 아이콘이 나왔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사원의 합계부터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5의 4번 요 셀을 찍어주고 는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우리 1월달 데이터부터 12월달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합계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다 구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할 때는 이 위에서 해도 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이제 기록 중지에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매크로 기록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꺼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그랬더니 합계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단추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B3에서 5의 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우리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서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j 의 12번에서 L의 13번 영역에 생성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j 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L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해서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 요걸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한 후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요. 여기서 이제 도형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기본 도형 중에 빗면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 빗면이라는 요 도형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j 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L의 13번까지 이만큼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우리가 이제 단추라는 걸 만들면 자동으로 뜨지만 도형은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에다가 이제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쓴 그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5의 3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글꼴색하고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글꼴색 우리가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랑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빨강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들어있는 곳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록 중지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에 요 이제 텍스트 이제 입력해 줘야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도형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첫 번째 이제 매크로 만들 때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해줬죠. 해서 이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합계 구했던 게 싹 다 이제 지워집니다. 그리고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5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지정 해주고 그때 이제 글자색은 까만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채우기색은 다시 원래대로 우리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 포인터가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합계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가 쫙 구해져야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이라는 이 도형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 2번 매크로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의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성적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차트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우리 지상 총 5가지가 나는데 그 5가지의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과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과라는 그 데이터가 우리 C열에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기계과인 그 정보만 그랬어요. 그러면 기계과 학생들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기계과 학생이 지금 이곳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도 있고 지금 이곳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죠. 이 기계과인 그 정보만 성명별로 영어와 수학기 차트에 이제 표시되게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차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건축가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는 학과가 기계과인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기계과 그러면 지금처럼 김명훈이다, 하현호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성식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이동을 해주면 우리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영역을 변경시켜 줘도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짜잔하고 우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새롭게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성명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하현호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이성식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성식의 영어와 수학 점수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한 게 요만큼이요.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요만큼이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하는 단추,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우리 차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기계과인, 학과가 기계과인 그 3명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영어 수학 점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어요.
이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래요. 입력한 다음에 이제 글꼴이다, 글꼴 스타일이다, 크기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추가 좀 시키자고요. 자, 일단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이 기계가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요소를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거기서 이제 차트 위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차트 위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차트 위쪽에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때 이제 차트 제목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차트의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계과 한 칸 띄고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다 썼으면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차트의 제목에 지금 아직도 우리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글꼴이다, 글꼴 스타일이다, 크기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글자 모양, 그리고 크기, 그리고 스타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꼴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궁서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요 위에 있죠. 요 궁서체 여기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요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 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찍은 다음에 16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서체 그리고 우리 굵게 그리고 16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은 이제 전부 다 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범례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범례가 지금 우리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범례는 글꼴을 이제 굴림체로 고치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범례라는 거 요거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범례를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글꼴을 바꿀 때 지금 홈이라는 요 메뉴에서 이곳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에 이제 굴림체하고 여기 있습니다. 해서 굴림체라는 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글자 모양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범례에 채우기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범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뜨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채우기 및 선이에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채우기다 해서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채우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색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준색 연한 파랑 그랬으니까 우리가 색깔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표준색 중에서 연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연한 파랑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테두리에다가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요 효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 주고 그때 이제 미리 설정 이곳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습니다. 요 이제 미리 설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그 중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가 이제 첫 번째 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게 맞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림자까지 싹 다 집어넣었으니까 요 범례 서식상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범례 서식상에 전부 다 이제 닫혔고, 그때 이제 범례를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수학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수학 계열은 여기서 주황색 막대기다 그렇게 나왔죠. 그 수학 계열 중에서 하현호라는 그 사람의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현호 요소에만 그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거니까 하현호가 지금 요 막대기죠. 그래서 요 막대기를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면 요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찍어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요 막대기에만 가운데 영역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요걸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차트 영역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우리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변경시킬 거니까 맨 밑에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테두리를 변경시킬 수 있게 쫙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맨 밑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여기 이제 둥근 모서리에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X 버튼 땅 하고 눌러서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을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모서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 5개를 다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이랑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차트의 제목도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세로축이다 가로축이다 이런 축도 확인해 주고 범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 주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주 눈금선 들어간 거 이런 거 우리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문제 그림에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차트 영역의 이 테두리도 맞나 싹 다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이랑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